결국은 문제는 입지와 상품인데 입지와 상품들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말씀 드려보고자 합니다. 결국은 지금부터는요 가격을 보시면 안 돼요. 싼 것들 보시면 안 돼요. 싼 것들은 이제 앞으로 안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오히려 여러분들 가능한 금액에서 제일 비싼 거 하시는 게 더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그 기준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어하는 곳들을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지역들이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많아지고 빠지지 않으니까. 그런 지역 중에서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요, 직장 접근성, 상권, 교육 환경입니다. 이런 것들이 갖춰진 입지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뭐가 빠졌죠? 교통이 빠졌잖아요. 교통이 뭐예요? 직장 접근성은 교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이 제일 중요한데 직장 근처는 다 비싸잖아요. 강남에 직장이 제일 많잖아요. 근데 강남은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강남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노선이 있는 지역까지는 수요가 있다라고 봐준단 말이에요. 결국은 강남까지 연결된 교통망이 좋은 지역들, 그러니까 그걸 직장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예, 그런 지역들을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어디 많은지는 아셔야 돼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많은 것들이고요. 종로구, 중구에 많고 여의도에 많아요. 일단 그런 지역들과 한 번에 환승 없이 연결되는 지하철 노선들은 주목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거기에 대규모 택지 개발이 되어 있으면은 너무 좋은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강남이 비싼 이유는 일자리 옆에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가 많잖아요. 압구정동, 뭐 또 도곡동, 역삼동, 개포동, 예, 그런 데가 다 택지 개발 지구 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비싼 것들입니다. 근데 그 정도 급은 아니지만 한 블록 떨어져서 강남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에 그런 노선들이 있으면 좋은 것들이죠. 그럼 최근에 한 2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지역 중에 하나가 영등포구의 신길 뉴타운입니다. 맞나요? 예.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는 그 뉴타운 개발되기 전까지는 영등포구에서 가장 싼 지역이었다가 개발되고 난 다음에 7호선이 있잖아요. 강남까지 가는 노선. 갑자기 수직 상승을 해서 지금 평당 3천 넘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30평 기준으로 12억까지 갔어요. 그죠? 신길동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가격이었죠. 옛날에 1,000만 원도 안 됐었거든요. 그게 몇 년 안에 이뤄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새거 주거산지에다가 교통망이 좋은 지역들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들. 결국은 이런 지역들 위주로 보시면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결국은 리스크를 낮추고 확률이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요. 리스크를 낮추려고 하면은 싼 거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확률을 높이려고 하면요, 호재가 실현되는 거 보셔야 돼요. 예, 그런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스크를 낮추는 방법은요, 일단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예, 그리고 확률을 높이려면요, 이 호재라는 것들이 가시화되려면 단기가 아니거든요. 최소한 중기, 장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수요를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매도하고 싶을 때 매수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전 국민이 다 기다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한 세대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매물이 쌓여있는 지역들은요, 한 세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라고 하는 것들은요, 매수할 때 이미 매도할 층들이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어려워요, 그만큼. 근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비싸죠. 안전한 지역들. 제가 용산 살아요. 용산 사는데 저희 이제 제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그 내신 때문에 강남구 대치동에서 이사 오신 부모님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대치동에서 용산으로 이사 오시는 분들은 100%입니다.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전교 1, 2등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더 그것들을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용산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요, 대치동에서 용산 오실 때 집을 팔고 올까요? 안 팔고 올까요? 안 팔고 오죠. 그러니까 제가 세 집을 물어봤는데 3명 다 안 파셨더라고요. 안 파셨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집을 내놓고요 5분도 안 돼서 계약했습니다. 세 집 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기 수요가 줄 서 있어. 집이 그렇게 낡았는데도. 그런 데들이 좋은 입지인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매수할 때 이게 매도가 잘 될 입지인지 상품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수요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수요가 있는지. 또 하나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요는 자가가 있고 투자 수요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투자 수요만 보시고 계세요. 아파트는요, 투자 상품일 수도 있지만 근본은 실수요 상품이에요. 거주 상품이잖아요. 필수품이라고요. 의식주. 그래서 아까 이제 좀 금융권에서 분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실수요로 안 봐요. 다 투자 수요로 보죠. 근데 그건 정말 반 뺏기 모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자가 실수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 수요가 많았을 때 투자 수요가 들어오는 것들이거든요. 결국은 투자 수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가 실수요가 많은 지역, 많은 단지가 안전한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일 정확한 거는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면 돼요. 근데 이제 안 가르쳐 주죠. 그러면은 그 아파트 단지를 중개하는 중개업소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여기 자가 비율이랑 임차 비율이랑 대충 몇 프로 됩니다. 그러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소한 50% 이상 넘는 단지들이 좋은 단지다. 그런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추천드린 이유는요. 그 이유예요. 대치동에 있는 40년차 아파트들은 자가 비율이 낮아요. 거긴 좀 특별한 입지죠. 예. 근데 압구정도 현대아파트는요. 자가 비율이 되게 높아요. 60%가 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신기하지 않아요? 40년이 넘은 아파트인데 왜 이사를 안 가고 거기 살고 있을까요? 대부분 또 원주민이세요. 거기 왜 살까요? 주차도 불편하고 녹물도 나오는데. 그럼 역으로 그분들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어디로 이사 가실 거냐고. 이사 갈 데가 없지요. 그만한 입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지가 좋은 입지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지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배후 수요지가 있어요. 배후 수요지. 이것들은 이 지역에 공실이 생기면은 채울 지역들이 있는 거죠. 강남구가 싸다. 서초구에서 채울 겁니다. 송파구에서 채울 거고. 맞죠? 그렇게 채울 지역들이 주변에 있으면은 이 지역들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어요. 물량이 몰리게 되면.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바로 회복이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죠. 2007년도부터 9년도까지 잠실, 엘스, 트리지움, 레이크 팰리스, 리세츠, 파크리오가 26,000세대 입주하면서 막 그 가격이 빠졌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 갔죠? 1년도 안 갔죠. 왜? 배후 수지가 많았기 때문에. 천하의 잠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배후 수지가 많은 데들은 단기적으로 조정될 때가 타이밍이다. 그런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아마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게 있죠. 지금 입주 물량이 제일 많이 몰린 데가 어디예요? 서울에서. 강동구예요. 올 한 해만 12,000. 내년에 또 10,000세대 또 입주하죠. 그 다음에 또 입주해요. 3만 세대가 향후 10년 동안 입주를 할 겁니다. 조정 살짝 되겠죠. 살짝 되겠죠. 그러면 저는 오히려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왜? 강동구 정도면 서울에서도 상위구잖아요. 당연히 배후 수지가 서울 전체가 될 수 있고 경기도도 배후 수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아니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정리해보면 입지, 상품, 가격 중에서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입지가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입지는 일자리, 교통, 새 주거시설 이런 것들까지 다 호재로 실현되는 입지들이 좋은 입지다. 그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